자, 오늘은 이제 지지와 저항입니다. 지지와 저항. 수익 공간 확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지지와 저항편 오늘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지와 저항이라는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지지와 저항은 어떻게 보면 쉽게 선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특정 라인. 이 가격대를 아래쪽에서부터 이렇게 받쳐주는 형태들이 보이면 당연히 지지점이라고 하실 겁니다. 또는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특정 가격대를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됐을 때는 저항이라고 설명을 하실 겁니다. 이 부분은 다 이해를 하시죠?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쉽게 차트에서 이렇게만 나와 있으면 누구나 쉽게 주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지켜주는 가격, 지켜주네? 그러면 누구나 포인트를 잡고 수익을 낼 수 있겠다 라고 판단할 수 있죠. 자, 그러나 차트는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라인에서는 이렇게 형성이 되다가 어떤 라인에서는 갑자기 강하게 돌파가 나서 또 이탈을 했다가 또 라인을 이탈했다가 또 올라갔다가 이게 어떤 라인을 잡아야 지지와 저항이라는 개념을 확실하게 넣을 수 있을까? 라는 부분이 뭐 차트마다 종목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어떤 라인을 잡아야 될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실 텐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잡는 방법들은 역사적인 라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역사적인 라인. 이 역사적이다라는 표현을 쓰려면 최근의 모습만 보고 역사적이다가 표현하지는 않죠. 그 앞쪽에서도 훨씬 앞쪽에서도 내가 특정 라인을 잡았을 때 그 라인에서 지지 또는 저항의 형태가 만들어져 있는 흔적들이 보여야만 가장 중요한 신뢰도 높은 그런 지지와 저항 가격을 찾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어놓은 형태 내에서 여러분들 쉽게 찾으시는 법. 이게 내가 이렇게 보인다고 해서 특정 라인을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 고민이 되게 많이 되실 거예요. 근데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최저점이 중요해요. 이 최저점과 그리고 최고점이 중요합니다. 여기가 최고점이라면 이 최고점 라인에서 이 사이 안쪽,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박스권이 될 수 있겠죠. 이런 박스권 형성 이후에 가장 많이 만날 수 있었던 지지와 저항이 동시에 만나는 역사적인 라인이 어디 있느냐? 걔가 신뢰받는다. 그냥 저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긋는 게 아니고 여기가 지지를 해줬던 것 같은데 얘는 조금 더 이탈했는데 이게 지지일까? 아니면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지지했고 여기도 지지겠지? 여기도 지지해줬으니까 이 가격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의미가 틀립니다. 여기서 만일 지지의 형태들이 많이 보였다. 이런 식으로 지지의 형태들이 많이 보였다면 그냥 지지를 해줬을 자리일 뿐입니다. 이 지지를 해줬다라는 것 자체는 지지하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별로 없어요. 주가가 하락하면서 지지해줄 때는 거래량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탈할 때, 이 지지 라인을 이탈할 때는 거래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왜? 특정 지지 라인, 지켜주려고 했던 가격대를 이탈하기 때문에 거래량으로만 떨어질 수 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라인에 대한 돌파를 해주려고 할 때는 거래량이 많아야만 한다. 라는 부분이 가장 쉽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가장 기초 이론이에요. 근데 지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여기서 지지를 해줄 거야 라는 막연한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설명을 하면 거래량이 없던 구간에서 지지를 해준 주가가 머물러 줬던 가격인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거래량이 없는 구간이 만들어질 것이다. 또는 거래량 없이 있다가 주가가 위로 올라가 줄 것이다. 그래서 지지에 대한 의미를 부여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의미 있는 라인이 아니란 뜻이에요.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지지를 해주겠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의미를 가지려고 그러면 지지했던 라인, 지지했던 라인들, 그리고 저 뒤쪽에서부터 저항이 되었던 라인들, 이런 라인들이 동시에 흐름을 보여줬던 이 가격대가 의미가 있는 가격입니다. 그 차트에서 의미 있는 지지와 저항의 선을 찾으라, 또는 지지와 저항을 찾으라, 또는 가장 힘이 좋을 것 같은 지지 라인 또는 저항 라인을 찾으라, 모두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도 내가 찾아야만 하는 건 지지와 저항을 동시에 보여줬던 라인입니다. 자, 이걸 동시에 찾는 이유가 뭘까요? 지켜줬던 가격,
또는 돌파를 시도하려고 했던 가격. 돌파를 시도하려고 했을 때는 거래량이 통과가 돼야 된다. 거래량이 증가를 해야 올라갈 수 있다. 거래량이 증가해야 올라갈 수 있다. 주가가 밀릴 때는 거래량이 줄어들어야 한다. 거래량이 줄어들어야만 한다. 자, 그러면 위쪽에서는 거래량이 많았을 것이고 점점 거래량이 줄어들 것이고 다시 한번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돌파를 하려고 할 것이고 또 거래량이 줄 것이고 거래량이 증가해주면서 위로 올라가고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크지 않을 것이고 여기서부터 다시 거래량을 가지고 돌파를 해주려고 할 것이고 떨어질 땐 거래량이 없을 거고 거래량이 천천히 상승을 해줄 거고 또 거래량이 들어온 다음에 돌파를 해주려고 할 것이고 또 거래량이 줄어들면 주가는 밀리게 된다. 거래량들이 만날 수 있는 그런 특정 포인트, 주가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변곡점의 형태이기 때문에 지지와 저항이 동시에 일어났던 그런 역사적인 가격을 찾아야만 수익 매매를 진행하시든 단타 매매에 적용을 하시든 내가 조금 더 효율적인 가격대 그리고 지금 현재 시가 위치에서 내가 단타 매매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이런 특정한 가격대들이 딱 의미 있는 가격이 만들어져 있다. 시가 위치가 여기다 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아래쪽에서부터 주가가 이렇게 올라와 줬기 때문에 매집의 형태만 체크, 재료만 체크를 해서 시초가 매매도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지와 저항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건 그냥 가격대 또는 선에 대한 의미에서 차트 부분에서 좀 중요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뭐 어떤 누군가가 얘기를 하든 내가 매매를 하든 이게 위치가 좋아 보여서 이게 위치가 좋다. 위치가 좋다라는 거의 전체적 의미는 앞쪽에 있는 물량을 뚫어줬고 또는 지켜주던 가격대를 지켜주면서 또 거래량이 들어와주고 라는 등등의 이유, 사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유들을 전체적으로 풀이를 해보면 지지와 저항이라는 신뢰도 있는 역사적인 라인 근처에서 주가의 움직임 위치해 있으면서 거래량이 들어온다면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더욱더 증가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의미 있는 가격대, 여러분들에게 좀 차트를 보고 설명드릴 텐데 제가 아까 처음 차트를 볼 때 지지와 저항을 찾는 법을 말씀드렸어요. 여기서부터 조금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순서입니다. 자, 첫 번째 지지와 저항을 볼 때 내가 좀 첫 번째는 의미가 시작되는 시점을 알아야 됩니다. 의미가 시작되는 시점. 이 의미가 시작되는 시점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발생한 사건이에요. 역사적으로 발생한 사건. 이 사건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지금 최근에 가장 많이 일어났던 최저점을 찍어줬던 구간. 의미가 시작되는 시점을 찾아야 되는데 최근에 주가가 계속 하락을 보이면서 밑으로 뚝뚝 떨어지게 된 그 시작, 계기, 사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최저점을 찾으실 때 제가 의미가 시작되는 시점을 꼭 찾아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걸 또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최저가 만들어진 그 해에 어떤 사건이 생겼었느냐를 체크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코로나라는 답이 나오죠. 지금 현재 시점으로 코로나19.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떤 차트의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든 봐야 될 시점은 이때가 돼요. 최저점을 찍어준 형태에서부터입니다. 최저를 찍어준 형태에서부터 최저가 여기 있다면 이 최저부터 라인을 설정해 주면 돼요. 가격대를 조금 길게 봐야 되겠죠. 지지와 저항을 찾고 지금 현재 주가 위치가 어떻다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최저점을 찾아야 되고 이 최저점 이후에 어떤 흐름이 나올 것이냐 또는 어떤 사건을 발생하고 나서 그 사건 이후에 최저점이 어딜 것이냐 이 두 가지를 하나하나 나눠서 따로따로 최저점을 일단 찾는다. 최저점이 만약 여기라면 이 최저점이 만들어진 시점에서부터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무엇을? 최고점까지를.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이기 때문에 지지와 저항 형태를 내가 한번 찾아보겠어. 근데 이렇게 찾는 것도 나중에 보면 앞에도 맞아 들어가고 뒤쪽에도 맞아 들어가고 좀 신기한데?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최저점, 최고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좋아하시고 저도 좋아하는 박스권을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중심 가격이 한 요때쯤이 되겠죠? 대략적으로. 그리고 나눠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박스권을 설정하고 나서 중심 가격, 상단,
하단, 중하단, 중상단, 중심을 기점으로 이렇게 라인들이 만들어지는데요. 이건 기본적인 라인이에요. 이 기본적인 라인이라는 뜻은 지지와 저항에 대한 개념보다는 주가가 지금 어떤 가격대에 위치해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요것만 색깔 다르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표시를 하면 중심가, 고점과 최저점 사이의 중심가, 이 중심가가 만들어졌을 때 중심가 아래쪽에서 주가가 위치하고 있다면 지금 현재의 주가의 위치는 적절하다입니다. 적절하다. 이 적절하다라는 것은 비싸지 않다. 매우 비싸지 않다. 여기는 이 가격대 중하단 아래쪽에서 위치를 한다면 주가는 너무 저렴한데 중하단 위쪽으로 올라서기 시작하면 지금의 주가 이 종목에 대한 평가상으로 적절한 가격인 것 같아. 중심을 넘어서기 시작을 해서 중상단까지는 조금 평가가 좋은 것 같은데 이 가격대를 넘어섰을 때부터는 이건 그냥 재료의 폭발이다. 완전 고평가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순전히 저점과 고점을 가지고 판단하는 주가의 위치, 가격만 보고 판단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생깁니다. 나는 분명히 가격만 봤는데 만들어지는 가격대들이 있습니다. 자, 이 중간 라인들을 다 설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각 구간 내가 설정한 가격대에서 중간 라인들을 새롭게 잡아줍니다. 그러면 핑크색으로 잡을까요? 자, 이 사이에 또 라인을 잡아주고요. 또 이 사이에 라인을 잡아줍니다. 또 이 사이에 라인을 잡아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 그어져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선들이 전체적으로 지지와 저항에 있는 라인들을 다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대신 추가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추가해야만 하고 빼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체 라인입니다. 최저점에서부터 최고점 라인. 고점이 만들어져야 뒤쪽 라인을 우리가 설정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볼게요. 자, 주가가 만들어졌던 가격대에서 이 중간 가격대에서 거래량 크게 없는데 지지 형태를 보여주고 거래량으로 돌파를 보여주려고 했고 그 다음 가격대 위로 올라갔다가 또 저항, 중심 가격이죠. 중심 가격 아래쪽에서 또 떨어집니다. 그리고 지지를 받았던 가격대보다 조금 더 높게 가격이 형성되면서 또 왔다 갔다 해요. 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주가가 떨어지는 형태, 거래량이 없이 그 다음 거래량에 대한 돌파 또 만들어지고 또 하락. 이런 식으로 주가가 움직여 줄 수 있는 가격대들이 대부분은 만들어졌어요. 근데 여기서 빼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모든 라인을 설정해서 이 구간에 대한 매매를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디까지? 중심 가격, 주가가 하락해 있다면 하단이 아닌 중하단에서부터 매집의 형태가 보이거나 거래량 증가 보이는 시점에서부터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이제 단기 스윙이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가격대에서 거래량이 들어와야만 한다. 근데 이건 순전히 어떤 의미냐면 저항과 지지가 만들어져 있던 가격이냐에 대한 부분이 아니에요. 주가의 최저점과 최고점 사이에서 지금 평가하고 있는 이 가격이 저렴하다. 그리고 이 저렴한 가운데 중하단 부근에서 거래량이 유입됐다 해서 종가쯤이나 또는 당일 단타로 진입을 해놓고 그 다음 라인 재료가 터지는 형태까지 계속 보면서 여기서 목표를 수익 실현한다 라는 약간 좀 가격대에 의한,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박스권에 의한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거래량에 대한 증가가 없으면 안 되겠죠. 거래량에 대한 돌파가 만들어져야만 한다. 이게 참 재밌는 게 어떤 라인을 특정한 라인, 뭐 지지 라인 또 저항 라인이라든지 또는 이평선이라든지 첫 번째로 돌파해주는, 바닥에 떨어지고 나서 첫 번째로 돌파해줄 때 이제 최대 거래량 형태, 거래량이 급증을 해주는 형태가 나오면 대부분은 수익권을 좀 크게 주는 편입니다. 크게 줘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형태죠. 주가가 밀리고 나서 첫 번째로 거래량이 증가해줬다. 거래량이 없다가 증가해주는 형태가 되면 어느 정도 수익권을 꼭 확보를 해줘요. 근데 두 번째는 이런 가격에 왔을 때 또 다시 거래량이 들어오죠. 또 들어옵니다. 또 들어왔는데 여기서 지지를 보여주고 나서 그 다음 거래량이 들어오게 됐을 때는 위치가 여기에만 할까요? 목표를 여기까지 찍어줬는데 주가가 단계적인 하락을 보여줘야 돼요. 여기, 그 다음 여기, 그 다음 여기입니다. 근데 얘가 중간 반등 없이 급격하게 아래쪽으로 이동을 해버렸다면 그 다음 거래량이 들어온 형태에서도 지지의 형태가 만들어질 리가 없습니다.
각 구간 쉽게 상승을 해줬다면, 거래량으로 한 번 정도 슈팅을 줬다면 떨어질 때도 엄청나게 단계적으로 되게 철저하게 떨어지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런 형태가 보여지지 않고 주가가 갑자기 선들을 막 이탈하면서 떨어졌다. 그러면 첫 돌파하는 가격대 부근에 도달은 해주는데, 도달해주고 나서 지지를 해주는 형태들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은 한번 떨어뜨리고 하락을 시켜놓고 저점 라인들 부근쯤에서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죠. 여기가 이제 대부분 터는 구간이고요. 이 기간이 꽤 걸립니다. 꽤 걸리는데 뭐 이건 그냥 매매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의미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우리는 코로나19 또는 최저점, 최고점 이런 라인들을 설정해 놓고, 여기서부터 두 번째 거래량이 동반된 지지, 저하, 라인 찾기입니다. 자, 일단 박스권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다 세분화를 했어요. 이렇게 세분화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선들 되게 많아지잖아요. 여기서 매매 형태를 갑자기 설명해 버렸는데, 자, 그러면 거래량이 조금 있는 구간, 고점까지 라인을 보고 뒤쪽에 있는 라인들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고점 있는 요 가격대 또는 일정을 좀 빼겠습니다. 일자를 제외시켜 놓고, 이렇게 보이는 거래량이 보이는 가격대, 거래량이 보이는 가격대 최근 걸 빼버리고요. 이런 가격대까지 흐름을 조금 지켜볼게요. 이렇게 보면 거래량이 있는 구간 빼고 거래량이 없는 구간, 그러니까 닿지 않는 구간, 거래량으로서 캔들과 거래량이 있는 구간에서의 캔들과 선과 만나지 않는 별로 의미 없는 라인은 지워져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요 가격대, 요 선에 대한 의미에서 거래량이 있죠.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생각했던 가격대에서 여기도 거래량이 있는 캔들이 있네? 만나고 있네? 그럼 놔둡니다. 얘도 똑같아요. 얘도 남겨야 되겠죠. 남기고, 얘도 거래량이 아래쪽에서부터 조금 들어와줬는데 큰 거래량은 아니에요. 그렇게 큰 거래량은 아니기 때문에 얘는 빼줘도 상관없습니다. 최저점을 빼줘도 상관없겠죠. 자,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최고 거래량, 또 이런 라인들이 만났어요. 여기도 거래량이 제법 많은 편이에요. 이 거래량이 많다 적다를 표현할 때 지금 요 구간 사이에서 최고 거래량은 얘일 겁니다. 이 최고 구간, 최고 거래량의 한 반 정도 이하의 거래량들은 많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반 이상의 거래량들이 들어오는 이 캔들들이 만나는 선, 이 선들만 내버려두면 돼요. 그러면 지금 요 라인, 시가가 어디서 출발해 줄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위치상에서 만들어진 위쪽의 지지와 저항 값들을 찾아놓은 겁니다. 자, 여기서 확인을 해줘야 돼요. 이 가격대에서 거래량을 가지고 올라와서 지지를 해주려고 했던, 그 저항이 된 적이 있었나? 저항이 없네? 라고 생각을 하면 저항선에 대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라서고 나서 지지를 해줄 수는 있겠지만 크게 의미는 없는 선이라는 거예요. 자, 위쪽입니다. 돌파가 나왔다. 또 지지를 해주다가 또 저항이 됐다가 또 지지를 해주다가 저항이 될 수 있는 가격대가 보였다. 그러면 지지와 저항에 대한 큰 의미를 가진 선이 됩니다. 여기서도 똑같은 의미예요. 저항이 됐다가 지지를 해주는 가격대, 저항이 됐다면 지지와 저항의 의미를 가진 선입니다. 저항만 보인다?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크게 의미 있는 가격은 아니에요. 그럼 빼버리면 의미가 조금이나마 있는 애들을 포함시키는 거죠. 그러면 딱 요렇게만 남아있어요. 요 가격대이기 때문에 주가가 일단 재료를 다 포함하고 있어야만 상승이 나올 수 있겠죠. 자, 위쪽 구간은 이제 다 뺍니다. 여기는 이제 그 다음 단계에 와야만 써먹을 수 있는 라인, 똑같이 지지와 저항의 거래량을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 라인이니까요. 자, 이걸 다 빼버리면 주가가 어떻게 움직여졌을까요? 자, 지지와 저항에 대한 의미를 가지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 거래량을 증가했다는 얘기는 거래량이 증가를 하면서 상승의 흐름, 그러니까 여기를 돌파해 주려는 의미가 생기겠죠. 또 선으로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 똑같은 라인입니다. 돌파. 올라가려고 하겠죠? 조금 더 힘이 좋다면 지지를 해주려고 할 겁니다. 지지를 보이고 나서 위로 상승을 해주는 게 베스트. 두 번째, 돌파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탈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돌파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탈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돌파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올라갑니다. 여러 가지 패턴들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그래도 중요한 패턴들은 주가가 이 가격대에서의 거래량 증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가격이죠. 가격대에 대한 돌파가 일어나는 시점에서 캔들이 한번 만들어졌다. 거래량을 가지면서 캔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가격대가 이 지지와 저항선이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캔들 하나만으로 제가 선은 8,979원이라고 설정을 했는데요. 이 가격대를 기점으로 종가, 요 캔들 돌파 나왔던 캔들, 그리고 시가, 이 라인들이 전체적으로 지지와 저항들, 현재 위치에서 지지와 저항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캔들이에요. 내가 이걸 단타 매매로 진행한다고 생각을 하면, 자, 지지에 대한 개념들도 앞으로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주가가 돌파 나왔다. 그리고 그냥 음봉으로 한번 이렇게 지켜줬다. 라고 해서 지지가 되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양봉, 음봉이에요. 이게 뭔가 하나 기준점이 만들어지고 나서 음봉이 만들어지고, 음봉에서 양봉의 형태가 만들어져야, 양의 형태가 만들어져야 이게 지지를 해주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가격대가 만들어집니다. 그냥 양봉이 하나 만들어졌다. 지지를 해주고 올라갔다. 표현하지 않습니다. 음봉이 떨어졌다. 이 가격대에서 멈췄으니까 지지겠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 음봉과 양봉의 형태가 만들어져야만 해요. 똑같이 분봉에서도 똑같습니다. 기준점 이후에 음봉과 양봉이 만들어지는 형태, 추세가 전환되는 캔들의 주가가 위쪽으로 올라가주는 형태가 돼야만 지지를 해주고 상승했다라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지지가 된 게 아니에요. 그냥 멈춘 겁니다. 자, 이 가격대. 그럼 내가 이 가격대들에서 지지와 저항선들이에요. 조금 다르죠? 생각하시는 것들과. 자, 이 가격대들을 그냥 볼게요. 자, 대략적인 가격인데요. 그냥 8,400, 그냥 호가 올림을 다 하겠습니다. 호가 올림을 해서 8,490원 잡아놓고요. 자, 요 중간 가격. 여기가 8,980원 할게요. 8,980원. 자, 9,150원. 자, 요런 가격대들을 제가 설정을 했습니다. 자, 요 가격인데요. 요때 만들어진 형태입니다. 주가가 상승이 나와주면서 지지와 저항 형태에서 거래량들은 무조건 만들어줘야만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앞쪽 가격에서 약간 큰 거래량은 없어요. 큰 거래량 없이 흐물 이렇게 흘러갑니다. 8,490원대 지켜줘야만 하는 가격대 또는 지지와 저항 지켜주고 주가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격이라는 거죠. 이 가격대 부분에서 주가가 움직여주다가 거래량이 조금 소폭 상승을 했어요. 보통 우리가 거래량이 증가한다 싶으면 거래량 증가한 봉, 또 이게 하나 터지고 나서 그 다음 위쪽으로 올라가 주니까 또 이런 봉 시점들을 가지고 많이 매매를 하세요. 근데 보통 가다가 어떤 때는 그냥 상승이 나오는데 어떤 때는 진입을 했다가 그냥 밀려버리는 케이스가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대에 대한 판단 자체가 조금 힘들다는 거예요. 지지와 저항의 라인들을 지금 잡는 것도 지금 굉장히 기초적인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헷갈리실 거예요. 저 이 라인을 다 설정을 했다가 여기서 반을 나눴다가 그 다음에 거래량이 있는 가격대에서의 선을 나누고 그 다음에 캔들, 기준점이 하나 만들어졌으니까 이 기준점 내에서 다시 종가, 시가를 잡아 들어가네. 여기서 라인을 또 설정해서 분봉해서 보내. 굉장히 번잡해지죠. 지금은 기초 설명이기 때문에 그렇고 나중에는 되게 간략해질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거래량에서 거래량이 증가해주면서 돌파가 나온 시점 주고 호가창의 거래량도 만족스럽고 체결량도 만족스러워서 진입을 했는데 왜 저건 가고 내가 사는 건 꼭 하락이 나올까? 이걸 거를 수 있는 방법은 하나가 있어요. 이 모든 선들을 다 집어치워도 딱 거를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이 거를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아까 고가 최저를 여기 잡았죠? 이때쯤인가요? 최저를 잡아놓고 여기구나. 최저를 이렇게 잡아놓고 이렇게 아마 설정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손실을 보기 싫다. 이런 특정 라인에서도 내가 좀 도저히 진입하기 좀 껄끄럽다 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매수 일봉상의 포지션입니다. 이 포지션이 보면 중심 가격대에서부터 떨어졌어요. 중심 가격에서부터 주가가 크게 상승 없이 계속 밀리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주가가 하락을 해서 당연히 다운그레이드 되겠죠. 여기를 뚫지 못하고 주가가 아래쪽으로 떨어질 것이고 여기를 뚫어줘야 되는데 뚫지 못하니까 여기 떨어질 거예요. 그럼 떨어지는 기간 동안이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이 매직 기간이에요. 주가가 여기는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여기는 어차피 돌파가 안 될 거니까 이걸 최고점이라 잡고요. 최고점 찍어주고 나서 반등이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이 기본적인 그냥 저항 구간, 요 가격대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이 나와야 되는데, 조정이 기간 조정이겠죠, 대부분. 기간 조정 특정 가격대가 왔을 때, 중하단위죠. 반등이 한 번 나와요. 근데 여기까지 올라오지 못하죠. 여기를 찍지 못했다. 여기도 와주지 못했다. 어차피 하락이에요. 그 다음 가격이 이 가격이에요. 이 가격대에서 이제 언제 올라와 줄 것이냐인데, 자, 결국은 이 가격대에서 또 주가가 움직임을 좀 많이 가져가 줬습니다. 위로 올라왔지만, 캔들이 많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또 하락했어요. 그리고 거래량이 더욱더 대량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좋은 차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차트일까요? 주가 고점 찍고 와서 여기서 흐름 좀 보여주다가 거래량을 가지고 쭉 올라와주는 차트니까, 자, 이거 뭐 어떤 가격대 진입에도 무조건 수익 나는 거겠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걸러야 되는 차트가 만들어집니다. 어떤 차트? 자, 여기서 지지와 저항이 만들어지는데요. 보통 주가가 움직이고 나서 여기를 제외시켜 놓고, 현재 주가 위치가 여기니까요, 고점을 만들었어요. 고점에서부터 밀렸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밀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도달을 해줍니다. 얘가 와줄 수 있는 목표 가격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그리고 얘가 조정을 보여서 그 다음 돌파가 나왔을 때도 밀릴 확률이 꽤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의미가 뭐냐면, 주가의 돌파라는 것은 물량에 대한 소화, 매물대에 대한 돌파,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시켜요. 포함시키는데, 그냥 이 라인을 보기 쉽게 이렇게 나눈 거지만, 자, 박스권의 형태에서 주가가 가장 많이 머물렀던 가격을 내가 찾으려 그러면 뭘 찾아야 될까요? 주가가 캔들이 가장 많이 만났던 특정 선을 하나 찾아보자, 특정 가격대를 찾아보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찾으시겠습니까? 이 캔들들을 이렇게 막 선을 다 그어보실까요? 선을 다 그어보실까요? 그럴 필요가 없죠. 매물대라는 게 있으니까요. 매물대라는 게 있으니까. 이 매물대의 의미 자체가 요 사이, 요 기간 동안 가장 많은 물량이 모여있는 가격이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선을 이렇게 주구장창 그어봤자, 기본적인 내용은 이런 건데, 나중에 바로 볼 수 있는 건 이 매물대로 인해서 현재 주가 위치에서 얘가 올라간다면 어떤 가격대 물량이 가장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어느 가격쯤에 왔을 때는 떨어질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걸 빼버릴게요. 매물대만 표시해 볼게요. 자, 요때를 제외시켜 놓고, 하루 단타 치는 날을 제외시켜 놓고, 매물대 중에서 가장 길게 모여있는 가격대입니다. 여기에 매물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현재는 주가가 이렇게 끝났어요. 그 일봉으로 보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일정이 아니라 이 기간에 따라서 매물대의 길이가 달라지는 걸 알고 계시죠? 네, 이 기간에 따라서 보통은 시작하는 지점 우리가 설정했기 때문에 시작했던 지점에서부터 아마 볼 거예요. 시작했던 지점에서 이렇게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겠죠. 이런 상태에서 아마 볼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보는데, 캔들이 이렇게 보일 때, 자, 우리는 지금 이제 그 다음날 주가가 움직일 때 진입을 해야 되는 케이스죠. 움직일 때 진입을 한다면 이게 매물대가 맞을까요? 아니겠죠. 여기가 제일 긴 매물의 형태가 되겠죠. 여기 가장 많이 몰려있다 라고 판단할 겁니다. 그죠? 요 기간에서 시가가 출발해주는 위치도 중요한데, 돌파가 나온다면 어떤 가격대를 가져야 될까?